한국당이 권양숙 여사, 네. 노건호 씨, 노정현 씨, 연초로 씨, 박연차 씨 이렇게 고발했단 말이에요. 네. 640만 달. 네.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 좀 예. 짚고 넘어가죠. 네, 제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TV 토론에 나가면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냥 텍스트를 하나 드리려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말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을 얘기할 때 노무현, 김대중 적폐도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할 경우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쌓여온 일반적인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적폐청산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벌어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정리하자는 거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국가적 범죄 행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것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게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정리하는 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 신적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한국당에서 안보, 외교, 원전 등 이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금 적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적폐. 예, 우리 방송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가서 분석을 하나씩 해드렸는데 네. 13가지 뭐 적폐 내면의 얘기 네. 규정을 했는데 뒤집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적폐라고 청산하고자 하는 이명박근혜의 국가적 범죄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정리가 아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핵심 단어가 정책적 판단은 적폐가 아니다예요. 실수일지언정. 예. 그래서 이건 어불성설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적폐를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를 넘어 김대중 노무현도 하자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적폐를 얘기한 건 어불성설이죠.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개월 실제로 일한 거 2개월 2개월 동안 뭐가 쌓일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V에 나가서는 좋아요. 그러면 반민특위부터 다시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용해지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스캔들까지 다 이번에 조사해 볼까요? 그럼 조용해져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스캔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범죄 행위인가 아닌가는 또 판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것들은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핵심 키워드는 지난 9년 동안 벌어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정리하자. 이게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일종의 물타기잖아요. 아, 그렇죠. 정치적 네. 의미로는. 물타기, 그냥 물을 막 타가지고 흙탕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게 만드는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꼼수라면 꼼수인데 네. 일상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네. 당장 일어난 사건, 서로 간의 분쟁은 무슨 오늘에 일어난 일인데 꼭 잘못한 사람이 그러는 너는 하면서 물타기를 해요. 난 그런 물타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아니 이거를 오늘 걸 딱 정리를 확실히 하고 나가야 뭔가 좀 새로운 그 발전 방향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너는 5년 전에 뭐 어쨌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부부싸움에서 그런 일 많죠. 죽기 특히. 밥도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뭐 딸하고도 싸우고 아들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울 때 어느 순간 제가요. 몰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너 지난번에 이랬잖아 이러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남편에 대해서 옛날 옛적 언제 당신이 돈 안 벌고 어째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래갖고 옛날 얘기를 실컷 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이 막 또 저런다고 화를 내요. 근데 왜 제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궁할 때. 몰리고 있을 때. 네. 지금의 자유한국당.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 우리만 KBS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네. 저쪽도 안 봐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카톡으로 돌리는 정보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과만 돌리기 때문에 우리 쪽 정보를 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들으면 그 사람들 심장 벌리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서 서로 간에 설득이 안 돼.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누구일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카톡으로 돌리는 게 대표적인 게 640만 달러 이야기예요. 아, 네. 그래서 고발까지 네.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 정리를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640만 불 건은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소권 없음. 예, 이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결정적인 새로운 진술이 나와야 돼요. 그 진술과 관련한 문건이 나오고. 모든 사건이 그래요. 네, 그런데 새로운 증거 나온 거 없고요. 진술 나온 거 없고요. 새로운 문건 나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문건 관련하여서도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이나 문건이 나와야 돼요. 아까 고발했다는 분들. 어른 거 없습니다. 지금 어거지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권양숙 여사님이 공범이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그 공범이라는 단어에 가슴 뜨끔해지면서 그럴 수 있죠. 예, 이러잖아요. 그것 또한 물타기이며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되려면 주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주범이 서거한 대통령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서거한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인지해야 돼요. 아니면 대가성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구해서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미 서거 전에 조사를 받으셨고요. 사전에 몰랐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받은 건 사실이다. 일부를. 이건 정리 한번 해봐야 되는 게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박연차, 노무현, 권양숙 이런 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분들이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정치를 막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사실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박연차 씨한테 노정현 씨 관련해가지고 저는 제가 알고 있게 돈을 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다 말아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뇌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저쪽에서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토론 때 이제 홍준표랑 이렇게 붙으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권력자, 공무원인 자가 뇌물을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무슨 뇌물죄가 성립이 되냐. 네, 네. 근데 우리가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돈을 빌렸든 뭐 어쨌든 간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씨로부터 받은 돈, 빌린 돈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전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요건들이잖아요. 네, 권양숙 여사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가청구도 없었고요. 예, 그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직자여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또 있잖아요. 본인이 안 받아도 제3자가 받으면 이제 공직자가 뭐 대가를 주거나 알거나 이러면 뇌물죄가 되는데 일단 모르셨습니다. 예, 몰랐다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몰랐나 알았나를 조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가족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돌아가신 분을 불러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건 저는 정말 반인륜적 행태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더 웃긴 건 권양숙 여사님을 공범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접신해서요.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고 명확하게 공범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권양숙 여사님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적인 해석인 거고 인풋 아웃풋 입장에서 보면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 그 단순한 얘기가 지금 아까 640만 달러 중에 140만 달러는 노정현 씨 관련해서 빌린 것이고 네. 그리고 500만 달러는 골프장 그 건 아니에요. 골프장 네. 인허가. 네. 그러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 경상남도는 봉화마을에 박연차 씨가 그 연초로 씨랑 같이 주도하는 네. 골프장 사업에 관련돼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경상남도 그 당시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줬답니다. 근데 네. 노무현 정부의 환경부가 결국에는 허가를 안 내주면서 네. 골프장 사업이 무산됐다.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참여정부의 환경부가 그 골프장을 허가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별거 아닌데 네. 그래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예, 근데 허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뇌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나가는 모든 토론자들은 우리가 이거 아무리 지금 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재조사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 재조사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인데 재조사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재조사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번은 참다가 권양숙 여사 뇌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 틀린 거다 이렇게 박았어요. 권양숙 여사님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상대방이 노무현 대통령이 공범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어거지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물타기해서 MB에게로 가는 화살을 돌리기 위한 거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MB의 화살을 몸으로 대신 막아줄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냥 돌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지층 결집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뭐 이렇게 가슴 아파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논리로 따박따박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인간 유형의 어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런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네. 못하실 분들이에요. 누구한테 정말로 모르게 뇌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못하실 분들이고 네. 자기 양심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의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절친이라는 박연차의 그 연초로와의 골프장 관련한 그 사업을 노무현 정부가 정말로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 허가 내줬겠죠. 대통령께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시기 전날 참여정부의 장차관 하던 분들이 이제 연통을 돌려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봉화에 가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대통령님을 뵙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가셨거든요. 네. 그때 대통령께서 미안하시잖아요. 어쨌건 그게 무슨 내용이건 우리 쪽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기를 바라고 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러셨는데 이런 일이 어쨌든 벌어졌으니 가족이 일부라도 돈을 빌렸든 받았잖아요. 그게 범죄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죄송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치를 하는데 정치 자금이라는 거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연차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노무현이라는 이 정치인을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친구처럼 지냈다. 그때 당신에게 박연차는 이 표현을 쓰셨어요. 구세주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그 당시엔 노 대통령만 그렇게 정치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부분 다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7대 국회부터 엄격해진 거고요. 16대 국회 때까지는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나빴어요. 제 말씀 안 드렸나요? 한번 그 당대표 선거하면 지역위원장들 손에 1억, 2억이 그냥 쥐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를 했던 시대가 있고요. 그럴 때 정말 투명한 정치를 꿈꾸었던 노무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은 좌절도 많이 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아무리 혼자 깨끗해지려 그래도 조건이 안 되니까 정말 돈 때문에 좌절도 많이 겪어서 오죽하면 생수사업을 했겠냐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정말 박연차 씨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사나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오랜 친구가 보통 사람입니까?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도 보통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통령을 친구로 가진 것만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강금원 회장님을 되게 속으로만 좋아했어요. 한 번도 표현 못했어요. 멀리서만 좋아했어요. 그분은 많은 분들에게 후원도 하시고 도와주셨지만 형을 살더라도 자기가 이런저런 걸로 대통령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에게 1푼도 도움받은 적 없고 우리가 야권통합 국민의 명령할 때 조금 도움을 주시겠다는 뜻을 이렇게 돌아 전해왔어요. 근데 문성근 선배도 저도 거절했죠. 최근에 이제 이명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때는 이명박 선거에 붙은 적도 있어요.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때 종로에서 아마. 종로에서. 그때 당시에 이명박의 그 금권 선거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 이거 비리로 네? 비리로 잘려서 그 자리에 노 대통령이 가신 그러니까 거죠. 정계 은퇴 사안 정도. 네, 네. 반대로 뭐 좀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 사람들 돈이 되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 난 그런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생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땅 파서 이게 방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기본 제작비, 출연료 뭐 등등등 해서. 네. 근데 제 방침은 또 광고하는 사람들은 뭐 봉이냐. 그래서 정말 다른 방송에 비하면 막 4분의 1, 5분의 1 광고료 받아서 제작비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광고료 2분의 1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광고 낼 기회가 다 사라져버려요. 아. 한 달에 내야 되는 광고비가.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좀 광고로 잘 되면 조금 스스로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년 광고비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네. 근데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네. 기본적인 정치 자금도 필요하고요. 네. 돈도 필요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누군가가 너희들 방송 아무 조건 없이 얼마 제작비 지원해줄게, 후원해줄게 하면 정말 고마울 것 같거든요. 대신 나 그 사람한테 특히 안 주면 돼.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래서 난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측면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한 거예요. 아까 이명박이를 왜 꺼냈냐면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돈으로 온갖 협잡질에 나쁜 짓 다 해도 네. 거기에 대해서 말 잘 안 해.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신이었냐고요. 근데 정치적 후원자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박연차 씨를 나쁘게만 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좀 거물 정치인들은 후원자가 있는데 나도 노무현이란 정치인 후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기 격도 올라간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측면들을 가정했을 때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박연차 씨는 나름대로 후광 효과를 누렸다고 봐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박영차 씨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박연차 씨를 친구처럼 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연차라는 분에게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말 특이한 한 분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박관용 전 의장이나 여러 명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 명에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온 마치 치부책을 든 상인 같은 옛날 영화 속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과 알고 지내는 것 자체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좀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뭐를 바라기보다 좋은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건전한 후원 문화가 형성되면 좋고 지금은 이제 정치자금법이 잘 정비가 돼서 후원회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공식적인 법적으로 보장된 통로를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후원회를 안 했던 건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당한 거. 이해찬 총리처럼? 네, 제가 만약에 그때 후원회 했으면 저는 임기 중에 잘렸을 거예요, 아마. 아마도. 네, 네. 왜냐하면 후원금이라는 게 내가 모르게 문제되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코에 걸목 허걸이 이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엮어버리니까. 네, 후원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담벼락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감옥이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사회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나는 언론과 싸우는 거니까 제가 채널A 이제 주주 구성의 불법성 파헤칠 때 채널A 기자하고 옆에 있던 다른 방송사 기자가 있었는데 막 달려온 거예요, 저한테. 조심하시라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근데요, 최민희가 후원회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옆에 앉았던 기자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막 패닉처럼 나오면서 둘이 그런 거 하면서 지금 후원회 털라고 하다가 후원회가 없어서 그쪽이 패닉 같아요. 이렇게 온 적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채널A가 들려왔던 소문에 따르면 후원회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부터 이제 저한테 적극적으로 사람도 보내고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2라운드예요. 1라운드가 또 있었어요. 제가 방송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이 방송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채널A가 최 부위원장, 채널A가 아니라 그땐 신문이죠. 한 신문이 최 부위원장 특별조사팀을 꾸렸대요. 그래서 최 부위원장을 털라고 하나 봐요.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방송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실무를 총괄하는 체제예요. 위원장님은 크게 결정하시고. 그래서 1기 부위원장이 이호성 지금 방통위원장이고 제가 2기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털으면 좋아요. 털어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좋아요. 그랬더니 보도가 하나 난 거예요. 제가 땅을 뭐 이렇게 감춰뒀다는 의혹이 있다.
근데 그건 다른 데서.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내 땅이 있는지. 있으면 좋겠네. 딱 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털다가 엉뚱하게 저에게 그 말해준 교수님이 절대농지로 그만두셨습니다. 되게 좋은 분이셨는데. 참.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뭐 아, 이렇게. 그래서 후원회를 안 한 거죠. 그러면 네. 현역한테는 그래도 유리한 법, 오세훈법인데 원외인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정치 관련해서 자금을 모을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없죠. 저 그래서 알바를 열심히 하잖아요. 방송 알바. 그래서 근데 저는 새날이 광고를 조금만 올려가지고 출연료를 조금만 더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박연차 같은 후원자가 나타나야 되고요. 지금 요즘에 전 싫습니다. 전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요즘에 한 3개월째 적자거든요. 이게 그럼 저 출연료 안 받겠습니다. 새날만은 제가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충격적인 이런 건 아닌데. 충격인데? 왜요? 왜? 저는요, 방송 알바를 뛰다 보면 몸이 고달프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때 감옥 갔다 와서 공장 다닐 때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그때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하나도 안 남는데, 내가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방송 알바 뛰는 거, 이걸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불끈!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종편 셔틀. 네, 근데. 요즘 프로그램 몇 개나 나가세요? 3개요. 어디? 아니다. 3개 넘어요. 일단 JTBC. 네, JTBC에 금요일 날 2시 반에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 수요일 오전에 고정이에요. 엄청 싸요, 근데 이것들 다. 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이.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은 제가 이제 개편하면서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대선 전략으로 나가서 중도표를 얻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 대선이 끝나니까 좀 힘도 들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야 계속 TV조선 나갈 거냐 그래서 나가기도 좀 그래서 안 나간다고 했더니 그 PD가 정말 의리가 없다. 그래갖고 2주에 한 번씩 월요일에 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정봉주의 정치쇼 라디오 그거 화요일 오전 10시 반이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TBS의 정봉주의 품격시대. 그거 고정이고요. 예, 그리고 새날. 그 다음에. 정말 바쁘시겠구나. 네, 정봉주의 정치쇼는 가끔 금요일 날 여의도 FC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2번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바빠요.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또 비슷한 말 여기저기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비슷하게 안 해요. 안 하려고 하시겠죠. 네, 애를 써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자료를 더 많이 보면 좀 더 정리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기본 정리는 하더라도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수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광고 낼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려요. 한 달에 내야 되는 광고비가.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좀 광고로 잘 되면 조금 스스로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년 광고비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네. 근데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네. 기본적인 정치 자금도 필요하고요. 네. 돈도 필요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누군가가 너희들 방송 아무 조건 없이 얼마 제작비 지원해줄게, 후원해줄게 하면 정말 고마울 것 같거든요. 대신 나 그 사람한테 특히 안 주면 돼.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래서 난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측면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한 거예요. 아까 이명박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돈으로 온갖 협잡질에 나쁜 짓 다 해도 네. 거기에 대해서 말 잘 안 해.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신이었냐고요. 근데 정치적 후원자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박연차 씨를 나쁘게만 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좀 거물 정치인들은 후원자가 있는데 나도 노무현이란 정치인 후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기 격도 올라간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측면들을 가정했을 때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박연차 씨는 나름대로 후광 효과를 누렸다고 봐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박영차 씨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박연차 씨를 친구처럼 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연차라는 분에게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말 특이한 한 분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박관용 전 의장이나 여러 명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 명에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온 마치 치부책을 든 상인 같은 옛날 영화 속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과 알고 지내는 것 자체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좀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뭐를 바라기보다 좋은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건전한 후원 문화가 형성되면 좋고, 지금은 이제 정치자금법이 잘 정비가 돼서 후원회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공식적인 법적으로 보장된 통로를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후원회를 안 했던 건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당한 거. 이해찬 총리처럼? 네, 제가 만약에 그때 후원회 했으면 저는 임기 중에 잘렸을 거예요, 아마. 아마도. 네. 왜냐하면 후원금이라는 게 내가 모르게 문제되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코에 걸목 허걸이 이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엮어버리니까. 네, 후원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담벼락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감옥이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사회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나는 언론과 싸우는 거니까. 예, 제가 채널A 이제 주주 구성의 불법성 파헤칠 때 채널A 기자하고 옆에 있던 다른 방송사 기자가 있었는데 막 달려온 거예요, 저한테. 조심하시라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근데요, 최민희가 후원회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옆에 앉았던 기자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막 패닉처럼 나오면서 둘이 그런 거 하면서 지금 후원회 털라고 하다가 후원회가 없어서 그쪽이 패닉 같아요, 이렇게 온 적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채널A가 들려왔던 소문에 따르면 후원회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부터 이제 저한테 적극적으로 사람도 보내고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2라운드예요. 1라운드가 또 있었어요. 제가 방송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이 방송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채널A가 최부위원자 뇌물죄가 또 있잖아요. 본인이 안 받아도 제3자가 받으면 이제 공직자가 뭐 대가를 주거나 알거나 이러면 뇌물죄가 되는데 일단 모르셨습니다. 예, 몰랐다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몰랐나 알았나를 조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가족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돌아가신 분을 불러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건 저는 정말 반인륜적 행태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더 웃긴 건 권양숙 여사님을 공범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접신해서요,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고 명확하게 공범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권양숙 여사님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적인 해석인 거고, 인풋 아웃풋 입장에서 보면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 그 단순한 얘기가 지금 아까 640만 달러 중에 140만 달러는 노정현 씨 관련해서 빌린 것이고, 네. 그리고 500만 달러는 골프장 그 건 아니에요. 골프장 네. 인허가. 네. 그러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 경상남도는 봉화마을에 박연차 씨가 그 연철호 씨랑 같이 주도하는 네. 골프장 사업에 관련돼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경상남도 그 당시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줬답니다. 근데 네. 노무현 정부의 환경부가 결국에는 허가를 안 내주면서 네. 골프장 사업이 무산됐다.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참여정부의 환경부가 그 골프장을 허가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별거 아닌데 네. 그래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예, 근데 허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뇌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나가는 모든 토론자들은 우리가 이거 아무리 지금 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재조사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 재조사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인데 재조사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재조사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번은 참다가 권양숙 여사 뇌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 틀린 거다 이렇게 박았어요. 권양숙 여사님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상대방이 노무현 대통령이 공범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어거지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물타기해서 MB에게로 가는 화살을 돌리기 위한 거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MB의 화살을 몸으로 대신 막아줄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냥 돌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지층 결집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뭐 이렇게 가슴 아파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논리로 따박따박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인간 유형의 어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런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네. 못하실 분들이에요. 누구한테 정말로 모르게 뇌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못하실 분들이고 네. 자기 양심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의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절친이라는 박연차의 그 연초로와의 골프장 관련한 그 사업을 노무현 정부가 정말로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 허가 내줬겠죠. 대통령께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시기 전날 참여정부의 장차관 한국당이 권양숙 여사, 네. 노건호 씨, 노정현 씨, 연초로 씨, 박연차 씨 이렇게 고발했단 말이에요. 네. 640만 달. 네.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 좀 예. 짚고 넘어가죠. 네, 제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TV 토론에 나가면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냥 텍스트를 하나 드리려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말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을 얘기할 때 노무현, 김대중 적폐도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할 경우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쌓여온 일반적인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적폐청산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벌어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정리하자는 거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국가적 범죄 행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것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게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정리하는 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 신적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한국당에서 안보, 외교, 원전 등 이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금 적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적폐. 예, 우리 방송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가서 분석을 하나씩 해드렸는데 네. 13가지 뭐 적폐 내면에 얘기 네. 규정을 했는데 뒤집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적폐라고 청산하고자 하는 이명박근혜의 국가적 범죄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정리가 아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핵심 단어가 정책적 판단은 적폐가 아니다예요. 실수일지언정. 예. 그래서 이건 어불성설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적폐를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를 넘어 김대중 노무현도 하자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적폐를 얘기한 건 어불성설이죠.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개월 실제로 일한 거 2개월 2개월 동안 뭐가 쌓일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V에 나가서는 좋아요. 그러면 반민특위부터 다시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용해지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스캔들까지 다 이번에 조사해 볼까요? 그럼 조용해져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스캔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범죄 행위인가 아닌가는 또 판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것들은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핵심 키워드는 지난 9년 동안 벌어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정리하자. 이게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일종의 물타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네. 의미로는. 물타기 그냥 물을 막 타가지고 흙탕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게 만드는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꼼수라면 꼼수인데 네. 일상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네. 당장 일어난 사건 서로 간의 분쟁은 무슨 오늘에 일어난 일인데 꼭 잘못한 사람이 그러는 너는 하면서 물타기를 해요. 난 그 물타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아니 이거를 오늘 걸 딱 정리를 확실히 하고 나가야 뭔가 좀 새로운 그 발전 방향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너는 5년 전에 뭐 어쨌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부부싸움에서 그런 일 많죠. 특히. 죽기밥도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뭐 딸하고도 싸우고 아들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울 때 어느 순간 제가요 몰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너 지난번에 하던 분들이 이제 연통을 돌려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봉화에 가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대통령님을 뵙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가셨거든요. 네. 그때 대통령께서 미안하시잖아요. 어쨌건. 예, 어쨌건 그게 무슨 내용이건 우리 쪽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기를 바라고 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러셨는데 이런 일이 어쨌든 벌어졌으니 가족이 일부라도 돈을 빌렸든 받았든 받았잖아요. 그게 범죄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죄송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치를 하는데 정치 자금이라는 거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연차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노무현이라는 이 정치인을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친구처럼 지냈다. 그때 당신에게 박연차는 이 표현을 쓰셨어요. 구세주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그 당시엔 노 대통령만 그렇게 정치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부분 다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7대 국회부터 엄격해진 거고요. 16대 국회 때까지는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나빴어요. 제 말씀 안 드렸나요? 한번 그 당대표 선거하면 지역위원장들 손에 1억, 2억이 그냥 쥐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를 했던 시대가 있고요. 그럴 때 정말 투명한 정치를 꿈꾸었던 노무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은 좌절도 많이 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아무리 혼자 깨끗해지려 그래도 조건이 안 되니까 정말 돈 때문에 좌절도 많이 겪어서 오죽하면 생수사업을 했겠냐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정말 박연차 씨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사나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오랜 친구가 보통 사람입니까?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도 보통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통령을 친구로 가진 것만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강금원 회장님을 되게 속으로만 좋아했어요. 한 번도 표현 못했어요. 멀리서만 좋아했어요. 그분은 많은 분들에게 후원도 하시고 도와주셨지만 형을 살더라도 자기가 이런저런 걸로 대통령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에게 1푼도 도움받은 적 없고 우리가 야권통합 국민의 명령할 때 조금 도움을 주시겠다는 뜻을 이렇게 돌아 전해왔어요. 근데 문성근 선배도 저도 거절했죠. 최근에 이제 이명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때는 이명박 선거에 붙은 적도 있어요.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때 종로에서 아마. 종로에서. 그때 당시에 이명박의 그 금권 선거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 이거 비리로 네? 잘린 네, 비리로 잘려서 그 자리에 노 대통령이 가신 네, 거죠. 그러니까 정계 은퇴 사안 정도. 네, 네. 반대로 뭐 좀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 사람들 돈이 되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 난 그런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생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땅 파서 이게 방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기본 제작비, 출연료 뭐 등등등 해서. 네. 근데 제 방침은 또 광고하는 사람들은 뭐 봉이냐. 그래서 정말 다른 방송에 비하면 막 4분의 1, 5분의 1 광고료 받아서 제작비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광고료 2분의 1좀 받으면 안 돼. 이랬잖아! 이러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남편에 대해서 옛날 옛적 언제 당신이 돈 안 벌고 어째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래갖고 옛날 얘기를 실컷 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이 막 또 저런다고 화를 내요. 근데 왜 제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궁할 때. 멀리고 있을 때. 네. 지금은 자유한국당.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 우리만 KBS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네. 저쪽도 안 봐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카톡으로 돌리는 정보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과만 돌리기 때문에 우리 쪽 정보를 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들으면 그 사람들 심장 벌리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서 서로 간에 설득이 안 돼.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누구일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카톡으로 돌리는 게 대표적인 게 640만 달러 이야기예요. 아, 네. 그래서 고발까지 네.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 정리를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640만 불 건은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소권 없음. 예, 이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결정적인 새로운 진술이 나와야 돼요. 그 진술과 관련한 문건이 나오고. 모든 사건이 그래요. 네, 그런데 새로운 증거 나온 거 없고요. 진술 나온 거 없고요. 새로운 문건 나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문건 관련하여서도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이나 문건이 나와야 돼요. 아까 고발했다는 분들. 옳은 거 없습니다. 지금 어거지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권양숙 여사님이 공범이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그 공범이라는 단어에 가슴 뜨끔해지면서 그럴 수 있죠. 예, 이러잖아요. 그것 또한 물타기이며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되려면 주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주범이 서거한 대통령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서거한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인지해야 돼요. 아니면 대가성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구해서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미 서거 전에 조사를 받으셨고요. 사전에 몰랐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받은 건 사실이다. 일부를. 이건 정리 한번 해봐야 되는 게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박연차, 노무현, 권양숙 이런 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분들이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정치를 막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사실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박연차 씨한테 노정현 씨 관련해가지고 저는 제가 알고 있게 돈을 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다 말아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뇌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저쪽에서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토론 때 이제 홍준표랑 이렇게 붙으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권력자, 공무원인 자가 뇌물을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무슨 뇌물죄가 성립이 되냐. 네, 네. 근데 우리가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돈을 빌렸든 뭐 어쨌든 간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씨로부터 받은 돈, 빌린 돈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전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요건들이잖아요. 네, 권양숙 여사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가성도 없었고요. 예, 그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직자여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3